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임 뉴스입니다. 지난 토요일 광화문 국민대회에서 말이죠, 구주화 변호사께서 나와서 하신 얘기를 제가 방송을 해드렸죠. 이재명은 중국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목숨을 갖다 바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캄보디아 얘기를 했는데요. 캄보디아는 이제 친중국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에 한 명꼴로 지금 납치가 되는데, 그 납치하는 사람들이 바로 중국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지난 7월 달에 발생된 사건입니다만은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난 사건이 있습니다. 경북 김천에 사는 그 A라는 사람이 말이죠, 결국은 이제 하도 맞아서 맞아 죽었다, 막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참으로 끔찍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것은 이 범인을 세 사람 잡았는데 한 사람이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는데 말이죠, 이 사람이 우리 한국에서 음료수에 마약을 타서 마약을 공급하던 사람이었다. 내는 중국인인데 말이죠. 놀랍죠? 그리고는 기사를 보니까 이 납치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가보니까 말이죠, 한국인이 10여 명이 거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놀라운 것입니다. 자, 기사를 한번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V조선에 나온 건데요. 조선일보 오늘 새벽에 나온 건데 말이죠. 내용이 이랬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경북 예천에 살던 A씨가 캄보디아로 출국 간 것은 지난 7월 17일. 가족들에게는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다녀오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A씨가 이제 출국한 지 일주일 후에 말이죠, 가족들에게 이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 A씨의 휴대폰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남성이 뭐라고 얘기 안 하냐면은, A씨가 사고를 쳐서 해결해야 된다, 5천만 원을 보내라, 이렇게 이제 협박하는 전화였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연락이 바로 두절이 됐는데, 결국 A씨는 이제 출국한 지 3주 만에 말이죠, 숨진 채 발견이 됐다. 사망 원인은 말이죠, 고문에 의한 심장마비다, 그렇게 지금 조사가 됐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구주화 변호사의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죠. 어떻게 지금 이런 범죄가 일어날까요? 아까 이제 서두에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범인 중에는 말이죠, 과거에 한국에 와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관련 기사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사 제목은 너무 맞아서 숨도 못 쉰다. 20대 청년의 캄보디아 잔혹사. 우리가 세계 6위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패스포드, 여권, 어디 가더라도 통용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여권이라고 그러죠. 제일 부러워하는 것이 미국 여권이고 말이죠. 자, 이런 나라에서, 그것도 캄보디아라는, 우리 한국보다는 뭔가 조금 미개했다고 이야기해다네요. 어떻게 돼? 그런 나라에 가서 납치가 돼서 그랬다. 그런데 말이죠, 중요한 것은 이 캄보디아 사람이 아니라 중국인에 의해서 저질러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이 사진을 보면은 조선일보는 말이죠, 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이렇게 근거된 조직원들이 사무실에서 말이죠, 이제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전부 컴퓨터가 이렇게 있고 말이죠, 이렇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이던 중국 범죄의 조직원 3명이 한국 대학생을 고문 살해한 혐의로 현재 당국에 근거돼서 기소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 대학생들을 고문해서 살해했다. 그래서 말이죠, 3명이 검거가 됐는데,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이 도주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 내용이 놀랍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도주한 중국 용의자 중에 한 명은 지난 2023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무료 시음회를 가장해서 학생 13명에게 필로폰을 섞은 마약 음료를 나눠준 강남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이다. 그게 이제 정황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중국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 이런 일이 날지 참으로 걱정입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A씨, 22살이죠. 앞길이 청청한 분입니다. 이분을 이제 살해한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고 말이죠.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직접 이들을 이제 체포를 해서 범죄 단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말이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후에 단지를 봉쇄하고 점검물을 압수를 했다. 이 과정에서 범죄 단체에 감금되어 있던 한국인 14명이 구조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사를 종합하면은 A라는 사람이 22살 대학생이 말이죠. 박람회를 보러 가겠다고 캄보디아에 갔는데 일주일 뒤에 가족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 A군의 핸드폰 번호로. 자, 이 사람이 사고를 쳐서 5천만 원을 보내라 협박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락이 두절이 됐는데 결국은 이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다. 심장마비로 말이죠. 워낙 구타를 당해서 숨도 못 쉴 정도다. 이 조직이 바로 보이스피싱 조직이고 그 지역을 급습을 하니까 한국인이 14명이 감금이 되어 있더라. 석방을 했다. 그런 얘기죠. 자, 구조화 변호사가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쪽에 여행을 하던 좌파단체, 아마 그 이스라엘하고 아랍과의 전쟁을 반대하는 좌파겠죠. 그 사람이 체포가 되고 이래 됐을 때는 정부에서 지시를 내려서 빨리 구조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자, 캄보디아에서는 말이죠, 하루에 한 명씩 연간 300여 명, 지금 사람 사망이 났잖아요. 정부에서 관여해서 직접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전혀 보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루된 사람이 중국 사람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그러는데, 자, 여러분, 이재명 정권 이대로 그냥 있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이죠, 국민주권, 그 민주당의 어떤 의원은 그랬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의회 권력이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집행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틀렸습니다. 첫 번째로 다수결은 말이죠, 민주주의의 하나의 과정이지 결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민주당을 비롯한 그 좌파들은 지금 190석을 가지고 있죠. 당시에는 51% 지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온갖 법을 집행을 하면서 입법을 하면서 말이죠, 지금은 지지율이 40% 조금 넘고 있습니다. 국민의 과반수가 동의를 하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말이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을 인용할 수가 있습니까? 주권은 국민에게 나오고 과반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주권과 관계없이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참으로 걱정입니다, 여러분. 자, 구조화 변호사가 말이죠, 밤길 조심하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전부 긴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일단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광화문,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곳은 광화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도 너무 지리멸멸하고요. 지리멸렬하고 국회의원들의 보좌관들이 다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진짜 보호해 주셔야 되겠다. 우리 기도해야 되고요. 광화문에 나와서 자유 대한민국을 부르짖어야 될 것 같습니다.